예, 안녕하세요.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금일은 부동산 투자 흐름을 알면 쉬워진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매달 발표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심리지수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거를 매달 꾸준히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투자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자, 한 번쯤은 저하고 이 국토연구원 부동산 소비 심리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리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도 있고요, 규제도 있고요. 자, 세금 규제, 각종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규제들이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예요, 금리. 자, 금리가 낮으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좀 낮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상승을 한다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나라도 금리는 상승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심리예요. 심리. 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는요,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소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세가 강한지 또는 매도세가 강한지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규제도 중요하고요, 금리도 중요한데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저는 파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일 주택매매 소비자 심리지수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하고요. 소비 심리지수는 주택매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비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건 뭐죠? 주택, 토지, 상가 모든 걸 포함하는 거고요. 주택 매매예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에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이나 다세대 포함을 해서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세 소비자 심리지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방송을 올리고 나서 링크 하나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그 자료를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수를 보시는데 색깔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색깔은 누구나 다 구별하실 수 있죠. 예, 색깔만 잘 알면 나도 전문가처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되는 이 자료가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고요. 또 봤더라도 제대로 어떻게 분석이 들어가는지 제가 안내를 하고자 해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찍고 있고요. 우리가 왜 내가 사면 부동산 가격이 왜 안 오를까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부동산 매입 시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입 시점. 흐름 파악을 해야 돼요. 흐름 파악. 흐름 파악을 못하게 되면 뒷북 치는 거예요. 뒷북. 내가 항상 뒷북 치고 있지 않나. 방송을 너무 쫓아가고 있지 않나. 어디가 어떻게 올라가고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시점을 잘 모르겠죠. 근데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동산 오르고 내리는 시점이 궁금하시다면 색깔만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상승, 밝은 색이에요. 좀 붉은색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합, 푸른색이에요. 좀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하강, 거래도 없고요.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기준을 100을 놓고 기준을 봐요. 100. 예, 100 이상이 나와야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도 어느 정도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이제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흰사똥팔이라고 그래요. 흰사똥팔. 예, 흰사똥팔. 예, 똥색. 예, 판다. 예, 어떨 때 이렇게 똥색일 때 파는 거예요. 매도 시점. 흰색 요때 이제 관망하면서 어디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잖아요.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고요.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고 상승기도 하락기도 있고요. 그때 시점마다 이거를 좀 분석하는 거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한번 상승을 했고 지금 정부 규제 정책에 의해서 지금 소강 상태예요. 소강 상태.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자, 어떻게 저는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중가운데다가 이제 상승, 자, 보합, 하락 요 단계를 지금 집어넣어 놨고요.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자, 6월 기준과 자, 7월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기준으로 보시면 자, 붉은색 제일 높죠. 거래도 활발하고 주택 가격도 굉장히 상승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북구, 중구, 용산구, 관악구, 예, 이 네 지역이 굉장히 좋았고요. 자, 7월달을 보니까 주변에 이제 도봉구, 성북구, 자, 중구, 용산, 자, 마포, 영등포 쪽으로 자, 성남, 수성구, 중원구, 자, 금천구, 광명, 관악구 쪽으로 자, 색상이 좀 밝아졌죠. 왼쪽에 광명 보시면 색상이 지금 붉은색 쪽으로 어떻게 됐어요? 자, 노란색에서 상승을 했다. 자, 뭐가요? 주택 가격도, 매매 거래도 굉장히 늘어났다. 자, 우리 7월달, 8월달 보시면 광명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자, 물건이 없었어요, 사실. 매수세는 진짜 물건 달라고 정말 전화도 많이 오고 방문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명 일대가 그랬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이 이렇게 올라가면 자, 사람들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졌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월달에 이렇게 과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8월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달에 보니까 자, 점점 6월달보다 서울에 7월달이 좀 더 붉은색이 많아졌고요. 자, 8월달 되니까 서울 전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붉은색으로. 자, 경기도 일대도 어떻게 됐나요? 자, 이쪽에 노란색도 파란색도 많았지만 자, 점점 노란색이 많아졌죠. 자, 상승과 자,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뭐죠? 풍선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풍선 효과. 예. 그래서 서울발 예, 풍선 효과가 시작이 됐고 경기도에 자, 위치한 입지 좋은 1급지들 자, 과천, 안양, 그 다음에 또 이제 광명, 구리 뭐 이런 쪽으로 점점 확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리 빨간색 됐죠? 자, 과천 빨간색 됐죠? 자, 광명 완전히 이제 빨간색 됐죠? 완전히. 자, 완전 빨간색 됐어요. 노란색에서 좀 붉은색으로 자, 요 색깔에서 다시 8월달에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이 됐어요. 자, 8월달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는. 8월달에 자, 우리가 굉장히 거래도 많고요. 가격 상승도 진짜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은 그 상승이 됐어요. 뭐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예, 급격하게 진짜 한 달 반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자, 이런 시점에서는 자, 급등 뒤에 뭐가 있다고요? 폭락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래 폭락이든 금액적인 폭락이든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 자, 조정. 그랬을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현명하게. 그러면 이제 8월달에서 자, 9월달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9월달. 자, 경기도 화성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파란색에서요. 자, 어떻게 됐어요? 자, 노란색으로 왔고요. 자, 8월달에도 노란색으로 왔어요. 근데 9월달에 어떻게 됐어요? 자, 화성만 가더라도요. 가격은 이미 상승했어요. 그리고 거래도 많이 늘었어요. 왜 여기까지 늘었을까요? 자, 9월달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제가 나왔잖아요. 9.13 대책 그리고 9.21 공급 대책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 규제를 피하자. 자, 규제를 피하자. 규제를 피해서 이제 외곽 쪽으로 좀 알아보게 된 거고요. 좀 더 저평가된 지역을 좀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풍선이에요. 다른 게 풍선이 아니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그 정말로 내가 사는 지역 살기 좋아요. 예. 그리고 살기 나쁜 곳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투자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 타이밍. 자, 집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주고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은 게 심리예요. 싸게. 예, 싸게 사자. 예. 근데 이제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볼게요. 자, 비싸게 주고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싸게 사고 싶으세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자,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투자 흐름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항상 누구한테 100명한테 어느 지역 불문하고 거기 사면 좋아요. 거기 지금 사도 돼요. 무조건 사세요. 사세요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내 집 마련을 언제 하는 게 좋고 그 지역에 대해서 또는 언제 매도하는 게 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게 괜찮은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특정 지역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처한 사항이라든가 가격 상승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자, 내 집 마련을 할 때 무리수가 있지 않나. 또는 투자하는데 내 자금이 들어갔을 때 상당 기간 묶이거나 자, 또는 고점에서 물려서 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노출하지 않도록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광명만 기준으로 제가 지금 광명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광명 노랬어요. 6월 달에. 자, 이때부터 슬슬 매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매입이 굉장히 많았다. 노란색 때. 그러고 나서 자, 만약에 노란색이었다면 사실 이때 꺾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붉은색 과열이 되고 있었죠? 과열이 되면 거래량도 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요. 물건은 없는 거예요. 물건은. 예, 물건 없어요. 오시면. 예, 쉽지 않아요. 물건 잡는 거. 잡을 수는 있어요. 피 제대로 주거나 피를 많이 주면 잡아요. 자, 광명. 자, 8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붉은색으로 상승 더 했죠? 점핑했죠? 근데 9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자,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자, 율로 내려왔죠? 요 단계로. 자, 요 단계로 밑으로 하향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월 달에 9월 말부터 자, 거래는 없어요. 물건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매수세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 예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덕양구. 자, 팔했어요. 자,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관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덕양구 7월 달에도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자, 그런데 8월 달에 전체적으로 과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덕양구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점핑했어요. 예, 2단계 이상 점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9월 달에 과열이 됐어요. 근데 지금 10월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심리지수라는 게 한 달 좀 후행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월 지금 시점에서 자, 덕양구를 바라볼 때 지금 투자 시점으로 자, 투자하러 들어가는 시점으로 봤을 때 맞을까요? 아니면 좀 경계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예, 좀 의심하고 경계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면 자, 물건을 좀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다. 왜 최근과 같은 그 급격하게 상승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한 달, 아니 뭐 일주일 사이에도 가격이 뭐 1천, 2천, 3천, 5천, 1억 이렇게 팍팍 뛰는 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부담스러움을 안고서 내가 이쪽 지역에 투자하러 들어간다? 아, 그거는 참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덕양구, 자, 9월 이전에 이미 7월달, 8월달에 매입은 되고 있었다. 매입은. 자, 매입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9월달에 어떻게 됐어요? 과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 과열 현상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 덕양구 특히 우리 삼성지구 지축 뭐 이쪽 지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텔. 자, 아파텔은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피스텔 우리 스타필드 앞쪽에 자,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완성도 됐고요. 그 지역의 일대가 마이너스 P였어요. 마이너스 P, 마피. 예, 마피였는데 이것들이 풀피로 돌아갔어요. 풀피, 플러스 P로. 예, 플러스 P로 돌아갔어요. 이때부터. 왜? 지금 보니까 이 뉴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또는 자, 가격 펌프지라는 방송들이 있어요. 자, 기존 수구 언론 쪽에서도요. 보시면은 그런 그 자료들을 보시고 많이들 가신 거예요. 왜? 서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자, 경기도 웬만한 좋은 지역들 다 올랐잖아요.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굉장히 고점에 올라와 있다. 고점에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보시면 이 지역에 들어가는 거 부담스러워요? 안 들어요? 잘 이런 정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우리
부동산 심리지수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이런 자료 꾸준하게 보시면 흐름이 보여요. 흐름이.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 이렇게 서울에선 요 4개 지역만 상승이 됐는데 7월 달에 좀 확산이 됐어요. 예, 확산이 됐고요. 8월 달에 더 확산이 됐어요. 전 지역이 다 확산됐어요. 그러다가 9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맨날 언론에서 요즘에 그러죠. 마포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있다 보면 뭐 광주가 됐던 대구가 됐던 부산이 됐던 대전이 됐던 굉장히 많은 그 전화 또는 방문객들이 오세요. 그리고 또 서울 지역에서 물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이 방문을 하시고 또 문의도 주시고요. 지금 마포구나 서대문구에 가격 많이 상승했죠? 지금 9월 달부터요, 자기 물건 매도한 사람 많아요, 매도. 생각과 다르게 매도하시고 현금화 하신 분들 많이 왔어요, 현금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예, 거래량은 줄고요. 오히려 지금 매도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현금화했어요. 지금 그런 분들 어디 오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지금 광명 기준으로 보면 지금 조금 이렇게 내려갔죠?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도권을 지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 맞추기 찾으시는 분들 있고요. 또 관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떤 관망? 하락하지 않을까? 하락하면 내가 현금 갖고 있으니까 내가 물건 잡는다. 예,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있다 보면은 좀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도 보고요. 제가 현장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예, 그리고 또 많이 다니면서 또 이제 문의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습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전화라든가 또는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 여기 광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국에서 거의 탑 수준이에요. 투자자분들이 방문하고 전화 문의하시는 데가 지역으로. 예, 그랬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눈치를 좀 빠르게 챌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장점이에요. 이 자리에 있다 보면. 그랬을 때 이런 투자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어딜 들어가도 부담스러운 거고요. 마포구, 지금 서울에서 마포구, 서대문구, 광진구, 동대문구 지금 빠지고 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현금화를 했다.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지역들 웬만큼 이제 색깔들이 노란색으로 하향 조정됐을 거예요. 하향 조정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정보 흐름이라든가 관망세, 서울이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거에 믿고서 투자하신다 그러면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아까 보셨죠? 규제는 계속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강력한 규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규제는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금리예요, 금리. 금리 올라갈 확률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이다, 뭐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지금 부동산 흐름은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 그리고 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이게 지금 풍선효과처럼 늘어났죠. 예, 근데 그 풍선 금방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디가 살기 좋고 어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내 집 마련하는데 비싸다, 예, 저렴하다 이런 평가 흐름들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투자를 하는데 이 지역이 지금 거래량이 지금 폭증을 했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상승된 그 가격을 지불하고 내가 취득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궁금하신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덕양구에 투자하시는 거 저는 비추예요. 비추. 예, 비추. 왜? 이미 매입은 끝났어요. 매입은. 예, 그리고 지금 하이라이트 피크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가격 상승이 급등하는 시기 때에는 이 한 달 한 달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플러스 P로 뭐 3천, 4천, 뭐 5천, 뭐 1억 금방 올라가요.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내가 1억이나 5천 정도 내가 주고 사는 게 맞을까요? 저 같으면 나 그냥 안 살래요. 안 사는 것도 투자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예요. 그렇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전국 한번 보실게요. 전국은 좀 짧게 보겠는데요. 6월 달에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빼고는 다 그냥 거래가 별로였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주택 매매 심리지수가 굉장히 좋아지는 게 8월 달부터인데 7월 달 보시면 여전히 광주 빼고는 다 안 좋았어요. 다 안 좋아요. 대구도 굉장히 하락하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8월 달, 9월 달 지금 전국적으로 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안 올라간 지역이. 그러면
자, 수도권 굉장히 색깔 밝아졌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 단계 점프했어요. 몇 단계. 자, 몇 단계 점프했죠? 몇 단계. 예.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자, 광주, 광역시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근데 지금 8월 시점으로 볼게요. 그러면 지금 대전이라든가 세종시 지금 빨개졌죠. 그러니까 푸른색에서 좀 따뜻한 색으로 상승을 했어요. 상승. 예, 상승. 자, 대구광역시 지금 굉장히 거래가 많은데 사실 저는 지금 고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고점. 단기 고점. 단기 고점. 예, 단기 고점이다. 왜? 지금 매입은 이 시기에 많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월달, 9월달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했다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자, 매입은 언제 끝났다? 자, 이때 끝났다고요. 이때 6월달에. 네, 7월달 이때 끝났어요. 그러면 가격 상승 지금 몇 단계 올라갔죠? 자, 매매세, 당연히 매매세가 많아지니까 색깔도 밝아졌고요. 매매세가 많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상승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9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자, 요 지역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상승.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자,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죠? 자, 대구광역시 자, 지금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한 달 후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자, 대구 뭐 집값 뭐 폭등한다. 수성구, 달성구 또는 이제 대전 뭐 분양권 시장 폭등하고 있다. 자, 지금 따라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매입 끝났다니까요. 8월달, 7월달, 6월달에 지금과 같은 시기는 어떻다고요? 한 달, 두 달 사이면 벌써 몇 천만 원, 억 단위 올라가 버려요. 거기에서 내가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들 눈치 보고 아, 여기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구나 하면서 매입하신 분들 잘못하면 단기 고점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목이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자, 금리 상승하고 또는 이제 강력한 규제 한번 더 나오게 되고 또는 지금 우리가 정부의 규제 강력하게 나오게 되고 금리가 이제 상승하게 된다면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특히나 지금 뉴스 안 보셨어요? 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양극화잖아요. 지금 수도권하고 예, 수도권하고 양극화잖아요. 양극화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방은. 수도권이요? 단기 고점이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단기간 안에 진짜 폭등 아니 폭등이에요. 예, 2, 3년 동안 뭐 1억 오른 거라고요. 자, 한 달, 두 달 사이에 1억 오른 거하고는 자, 이거 다르게 봐줘야 돼요. 시장을. 그랬을 때 지금 자, 심리지수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밝아지는 지역 이미 매입은 끝났고 가격은 고점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시기에 내가 매입을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면 예, 좋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여기에서 물릴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많이 관망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저도 참 궁금해요. 그랬을 때 이제 향후에 금리도 금리 변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처럼 뻗어 나갔는데 이미 수도권 지역도 이미 7월달, 8월달에 매입 다 됐고요. 그때 화랑기, 그러니까 불처럼 활활 타올랐던 지역들 지금 빠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도 안 된다. 그리고 매물도 없고요. 매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 어디다 전화해서 매물 맞냐? 없어요. 지금. 왜? 매도자도 눈치 보고 있고 매수자도 눈치 보고 있어요. 매수자는 지금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왜? 부담스러우니까. 예, 그런 시장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우리 소비자 심리지수로 봤을 때 단기 급등했을 때는 자,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 집을 마련하실 때에는 지금과 같이 단기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 조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투자하실 때에도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그 국토연구원 그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자꾸 이 주제를 통해서 다룰 건데요. 이런 주제 다루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핵심 정보예요. 핵심 정보. 예. 이거 정말 전문가들도 보시는 분만 봐요. 예, 정말 핵심 정보고요. 이런 자료들 국민들이 다 보게끔 자, 국토연구원에서 다 지금 자료 공개하잖아요. 예. 근데 왜 나만 안 보고 있어요? 보셔야지. 예. 이거 보고 투자하세요. 보고.
예, 이런 자료들 많아요. 한국감정원 들어가도 많고요. 뭐 경기연구원 가도 많고 서울연구원 가도 많고요. 자료는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넘쳐나요. 근데 우리가 페이퍼로 보는 거랑 현실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느끼는 거랑 같이 병행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다룰 테니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은 이쯤에서 방송 마치고요. 예, 다음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